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들여다볼 자료는요. 요즘 한국 사회의 큰 고민거리죠. 청년 고용 문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2025년 3월 청년 실업률이 7.5%, 이게 거의 4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고요. 또 하나 구직 활동을 아예 접은 쉬었음 청년이 사상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심상치 않은 숫자죠. 그래서 오늘은 이 숫자들, 그 이면의 진짜 현실과 의미가 뭔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금 상황부터 좀 더 자세히 볼까요? 3월 실업률 7.5%도 높은데 4월에도 7.3%, 여전히 좀 높아요. 네, 그 하락세가 뚜렷하지 않죠. 그리고 더 우려되는 건 고용률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2월에는 1년 전보다 1.7%포인트나 하락해서 44.3%. 이게 2021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거라고 하네요. 네, 고용률 하락폭이 상당히 커진 거죠. 네, 그리고 청년 취업자 수는 무려 30개월 연속으로 줄고 있고요. 30개월이요? 네, 특히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이런 데서 고용이 많이 줄었다는 게 눈에 띄네요. 청년들이 많이 가는 분야인데 말이죠. 맞습니다. 그게 참 큰 문제인데요. 여기서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그 쉬었음 청년입니다. 공식 실업 통계는 잘 안 잡히거든요. 아, 그렇죠. 실업자는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 기준이니까요. 네, 근데 이 쉬었음 청년이 지난 2월에 50만 4천 명, 사상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었어요. 50만 명. 이건 단순히 그냥 의욕이 없어서 쉬는 게 아니고요. 일할 의사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마땅한 일자리를 못 찾거나 아니면 구직 과정에서 계속 좌절을 겪다 보니까 아예 그냥 포기해버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구직 단념자 같은 거네요. 그렇죠.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니까 아까 그 7.5% 실업률에는 이분들의 어려움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 청년들이 느끼는 고용 한파는 통계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빙산의 일각만 보고 있는 셈이죠. 물 밑에 훨씬 더 큰 어려움이 숨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와, 50만 명이라니. 정말 심각하네요. 그럼 대체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자료에서는 어떤 구조적인 원인들을 좀 짚어주고 있나요? 네, 몇 가지 그 핵심적인 문제들이 지적되는데요. 첫째는 심각한 미스매치 문제입니다. 미스매치요. 전공이랑 직업이 안 맞는 거.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대졸 청년들이 자기 전공이랑 실제 직업이 다른 경우가 무려 50%에 달해요. 절반이죠. 50%요? 와, OECD 1위라고요? 네, 이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나와도 전공 살릴 만한 질 좋은 일자리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게 현실이군요. 또 다른 문제는 없나요? 두 번째는 낮은 대졸자 고용률하고 또 높은 비경제 활동 인구 비율입니다. 대졸자 고용률이 75.2%인데 이게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쳐요. 31위 수준입니다. 31위요. 그리고 졸업하고 아예 경제활동을 안 하는 청년 비율, 이게 20.3%로 OECD 3위예요. 상당히 높죠. 그럼 졸업하고 일 안 하는 청년이 5명 중 1명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중에서 또 들여다보면 이 비경제활동 대졸자 10명 중에 3명은 취업 준비를 하고 있고요. 2명은 그냥 쉬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10명 중 2명이 쉬었음 상태라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교육 시스템하고 현실 노동시장하고 괴리가 너무 크고 졸업해도 일자리를 못 찾거나 아예 찾을 생각조차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기업 쪽,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드는 쪽의 문제는 없을까요? 수요 측면의 문제 같은 거요? 당연히 있죠. 노동 수요 측면 문제도 아주 중요합니다. KDI, 그러니까 한국개발연구원 분석을 보면요. 기업들이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제안하는 확률 자체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해요. 제한 자체가 줄어든다. 네, 거기다 요즘 기업들 문화가 좀 바뀌었잖아요. 신입보다는 바로 쓸 수 있는 경력직을 선호하고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으로 필요할 때마다 뽑는 추세고요. 이것도 청년들한테는 문턱이 높아지는 거죠. 맞아요. 경력직 선호는 정말 신입들은 어디서 경력을 쌓으라는 건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도 있습니다. 해고나 채용 같은 게 다른 나라보다 덜 유연하다는 평가인데 OECD 10이 이것도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좀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요.
파이프가 좀 막힌 느낌이네요. 새로운 인력이 잘 못 들어가는. 네, 정확히 그런 비유가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뭐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벽들이 여러 겹 있는 거네요. 이런 상황이 그럼 우리 경제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요. 아, 그럼요. 이게 단순히 그냥 한 세대의 문제를 넘어서요. 우리 경제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장 잠재력이요? 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을 보면 청년 실업률이 1%포인트 오를 때마다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속도가 0.21%포인트씩 떨어진다고 합니다. 0.21%포인트. 이게 작아 보여도 누적되면 크겠네요. 엄청난 손실이죠. 장기적으로 보면 청년들이 제때 일을 시작 못하고 경력을 못 쌓으면 그게 다 인적 자본 손실로 이어지고요. 또 소비 여력도 줄어드니까 내수 경제도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돈이 없는데 쓸 수가 없으니. 더 나아가면 이게 결혼이나 출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니까 결혼, 출산을 포기하거나 미루게 되고 이게 또 저출산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가는 거죠. 아, 정말 악순환이네요. 그럼 정부도 가만히 있진 않을 텐데 어떤 대책들을 내놓고 있나요? 아까 쉬었음 청년 지원 얘기도 잠깐 나왔었고요. 네, 정부도 물론 여러 대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쉬었음 청년들을 위한 맞춤 지원을 강화한다거나 또 구직 단념을 미리 막기 위한 청년 고용 올케어 플랫폼 이런 것도 구축하고 있고요. 직접 일자리 사업도 다시 늘리는 추세고요. 뭔가 하려고는 하는군요. 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대책들이 좀 단기적인 처방, 뭐랄까 대중요법에 가깝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한계가 있다. 네. KDI 연구에서도 보면 과거 정부 지원책들의 효과가 사실 좀 제한적이었다. 이런 분석이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어떤 규제 혁신이라던가 아까 말한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같은 좀 더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긴 단기 처방만으로는 이 깊은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청년 실업률 7.5%, 그리고 쉬었음 청년 50만 명. 이 숫자들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 성장 동력까지 위협하는 굉장히 강력한 경고 신호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요 산업이 부진하고 또 교육과 현실의 괴리가 크고 노동시장은 경직되어 있고 이런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인 거죠. 정부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산업 변화에 맞춰서 대학 교육을 혁신한다든지 또 노동시장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가 참 어려워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걸 듣고 계신 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 청년들의 쉬었음이라는 상태가 그저 개인의 어떤 나태함이나 선택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 구조가 어쩔 수 없이 떠민 결과일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